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했었던 2020년 대선,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많이 보셔서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일정이 조금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미국이 조금씩 들썩거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선언을 했으니까 후보 선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공화당은 정말로 후보를 선출해야 되죠. 일단 공화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었고,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선언을 하거나 꽂아놓은 후보들이 대거 패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끝발이 다 했구나 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 또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는 좀 가라 하는 비판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지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2016년 대선 당시에 이 스토미 다니엘스라는 배우에게 예전에 있었던 불륜 행각에 대해서 입막음조로 13만 달러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떤 식으로 건넸냐는 거죠. 그 돈을 이 트럼프 회사의 법률 자문 비용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서 위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전 지지자들 그리고 공화당원들이 결집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도 이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세가 넓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이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2024년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 재격돌이 되는 것이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공화당의 다른 또 정치인들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져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또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5월 24일에 출사표를 던진 플로리다주의 주지사 론 드산티스 주지사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출마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조금 이상할 정도인 그런 인물이죠. 작년에 주지사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 득표율이 56%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던 인물이 드산티스 주지사이기도 합니다. 1978년도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플로리다 토박이인데요. 미국 사람들, 특히 공화당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스펙을 가졌어요. 예일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군 복무를 했다는 거예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군 법무관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네이비실의 법률 자문으로 이라크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연방검사를 지내다가 플로리다주의 연방하원의원으로 2012년 처음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 플로리다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재선에 성공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착실하게 정치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미국이 워낙에 땅이 넓고 또 주마다 이런 정치적인 특색도 강해서 전국적인 정치 스타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산티스가 조금 전국적으로 얼굴을 알리고 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먼저 코로나 때입니다. 2020년 9월,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는데요. 주지사로서 플로리다 주의 바라든지 레스토랑들을 다시 오픈하게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죠. 2021년 4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사업장에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라는 방법도 썼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최근까지도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드산티스 주지사나 또 많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 공권력이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월권행위다 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보건당국이라든지 민주당 측에서는 맹렬하게 비판을 했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상당히 반색을 하고 좋아했었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은 민주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또 비꼬면서 불법 체류자 약 48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매사추세츠의 마사스 비냐드라는 고급 휴양지로 보낸 거였어요. 사실 매사추세츠 하면은 진보주로 상당히 유명하죠. 윗동네에 살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은 이 이민 정책,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서거나 하는 것을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하는데, 이민자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한간 소리를 하고 있는
있는 건데 그렇게 불법 이민자들한테 관대하면 옆에 두고 한번 살아보시든지 하고 보낸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을 짐짝이나 쓰레기처럼 이렇게 보내는 법이 어디냐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보수적인 행보 중에 하나가 반워크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워크라고 하는 운동은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모두 철폐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류의 운동인데요. 이것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했었던 유명한 법안이 있죠. 원래 법안의 이름은 Parental Right in Education Law인데요. 쉽게 Don't Say Gay Bil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진보 측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죠.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공화당, 보수 측에서 정말 좋아할 것 같은 후보인데 글쎄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작년에 중간선거가 끝났을 때 공화당이 원하던 만큼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대패배를 하고 공화당이 상당히 약진을 했어야 됐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사실상 패배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디샌티스 주지사는 상당히 큰 차이로 재선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 이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뚜렷한 대선 가도 행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좀 느지막이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일주일 뒤에 바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빨리 한 거라서 이것도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디샌티스 주지사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플로리다 주의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전히 FM 착실한 성실한 주지사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주 공무원이 연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를 할 때에는 주 공무원직을 사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지사직을 버리고 난 다음에 대선 가도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본인이 서명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빨리 선언을 하고 그리고 모멘텀을 딱 가졌었던 그런 후보들이 끝까지 간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끝발이 오래 가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것을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디샌티스 주지사의 견제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면은 전략적으로 본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좀 포텐셜이 있다라는 사람은 싹수부터 자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디샌티모니어스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이 산티모니어스라는 말이 신성한 척하는, 고결한 척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인데요.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디샌티모니어스. 그러니까 디샌티스가 위선적이고 본인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비꼬는 것이죠. 5월 24일 디샌티스 주지사가 출마 선언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은 트위터 스페이스라는 소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또 이걸 놓치면 트럼프가 아니죠. 본인의 SNS에 와우, 디샌티스의 출정식은 완전히 망했어요. 앞으로 더 망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라는 말을 올리기도 했죠. 근데 사실 디샌티스 주지사도 굉장히 난감한 것이 본인의 지지층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이 겹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후광을 얻고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덕을 좀 봤을 텐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트럼프 지지자라면 아류 트럼프와 진짜 트럼프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요새 들어서는 디샌티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비판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딜레마인 것이요. 사실 지금의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장악을 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고 특히나 굉장히 열성 지지자들, 아주 보수적인 지지자들은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샌티스 입장에서 너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랬다가는 역효과를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또 짚어봐야 될 부분들 좀 있습니다.
먼저 어느 나라 어느 시스템에서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돈입니다. 일단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과반이 넘는 대의원을 확보를 해야지 됩니다. 그걸 위해서 프라이머리라든지 코커스라든지 이제 컨벤션 형태의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일단 경선을 치르려면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투표 용지가 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마다 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각각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요.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파일링 피라고 해서 접수를 시키는 비용이 있습니다. 1,000불에서 혹은 뭐 10,000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50개 주마다 다 다르게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의 지역구마다 적어도 몇 명 이상씩은 받아야 된다라고 좀 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주들도 있죠. 벌써 그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사인을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드는 선거전이 살벌하게 초반부터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미 총알을 좀 많이 장전해 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드산티스 주지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주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모은 정치 자금이 무려 2억 달러예요. 그 다 쓰지도 못하고 약 8천만 달러 정도는 이번에 쓰려고 남겨놨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경선은 어떤 방식으로 치르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두 비례로 대의원을 배분을 하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3월 15일 이전에 경선을 치르게 되면 비례로 배분을 하고, 3월 15일 이후에 경선을 치르게 되면 승자 독식제로 대의원을 배분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주마다 규칙을 다 정하지는 않은 상태고, 올 10월까지는 이걸 정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승자 독식제로 가게 되면 1, 2위를 다투는 그런 후보들이 득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2016년 공화당의 경선 당시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 경선을 하면서 얻었던 득표율은 45%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전당대회에서 확보했었던 대의원 비율은 70%였죠.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7명이 공화당 대선 후보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게 아마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들 숫자들이 많아지면 이거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성 지지자고 충성도가 아주 뛰어나죠. 한국계 부인을 둬서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메릴랜드 주지사였던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출사표를 낸 공화당 예비 후보 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공화당이 유리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보이고, 또 드산티스 주지사에게는 약간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첫 예비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까지 아직 7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드산티스 주지사가 또 모멘텀을 잡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제격도를 또 봐야 되냐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많고요. 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벌써 3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보니 약간 피로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민주당 경선 레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대세고 당연히 후보가 될 거다라고도 여겼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보 자리를 거머쥐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선거의 계절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